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취업의 문은 좁아지고 문턱은 더 높아지면서 청년들 일자리를 구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든든한 일자리로 여겨지던 공기업 신규 채용이 지난 4년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채용 인원만 쪼그라든 게 아니라 무기계약직 채용 등이 증가하면서 질적으로도 더 나빠졌다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계속해서 공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자, 구체적으로는 얼마나 줄었을까요? 네,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공기업 32곳의 신규 채용 현황을 조사해봤는데요. 올해 들어 3분기까지 해당 기업들의 신규 채용 인원은 1만 명이 채 안 되는 8,86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절반에 가까운 46.7%가 감소한 거죠. 32개 공기업 중에 20곳 정도의 신규 채용이 줄어든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말 그대로 반토막보다도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채용 인원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공기업은 어디일까요? 네, 5천 명대 규모를 보였던 한국철도공사가 가장 많이 줄었고요. 다음으로는 최근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한전 KPS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1,000명대 규모를 유지했고요. 한국공항공사도 800명대가 줄었습니다. 2019년 478명을 뽑았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딱 1명만 새로 뽑은 데 이어서 올해에는 채용이 아예 없었습니다. 네, 자, 공시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곳들에서 이제 신규 채용이 확 줄어든 건데요. 자,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속이 좀 타겠네요. 네, 한국전력 직원은 23,700명으로 국내 공기업 가운데 코레이에 이어 두 번째로 인원이 많습니다. 연봉도 상위권이고 안정된 직장이라 취준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인데요. 하지만 지난 2019년 역대 최대인 1,153명을 뽑은 이후 공채 인원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자구책을 발표했는데 전력 수요 증가와 신산업 확대에 따른 인력 증가분 1,600여 명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서 자체 조달하겠다고 밝혀서요. 내년도 신규 채용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렇게 가장 큰 규모의 공기업마저 휘청이다 보니까 취준생들은 더 갈 곳이 없는 현실입니다. 신규 채용 인원이 늘어난 곳은 따로 없을까요? 네, 신규 채용 인원이 증가한 공기업은 한전 KDN으로 2019년 대비 196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100명대로 늘면서 그나마 인력이 늘어난 곳으로 꼽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뽑는 인력도 줄어들었는데 채용 유형으로만 따져보면 무기계약직이 오히려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채용 유형별로 보면 일반 정규직이 지난해 4,279명으로 2019년과 비교해 절반 정도가 줄어서 감소 규모가 가장 컸는데요. 한편 무기계약직 신규 채용은 지난해 1,049명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줄어든 채용 유형을 보면 청년과 비수도권 지역 인재도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고졸 인재 채용도 지난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신규 채용도 줄고 또 질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공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좋지 못한 것도 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공공기관 인원 감축 계획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현재 44만 5천 명인 공공기관 정원을 앞으로 1만 2천 명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정원 감축을 퇴직이나 이직 등 자연 감소로 해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신규 채용 선발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공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취업난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공시생들의 마음이 더 추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픽 주제를 좀 살펴볼까요? 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 시 연 2%대의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이 결혼이나 출산 등 생애 3단계를 거치면 추가로 우대를 더 해주는 파격적인 안도 내놨는데요.
주거 안정과 저출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보관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고금리의 고분양가 영향으로 청년들 사이에서 이 주택 청약 통장의 인기가 예전만은 못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 상품은 귀가 좀 솔깃해지는 것 같고요. 네, 바로 청년 전용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인데요.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 5에서 6%대입니다. 그런데 무주택 청년이 청년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2.2%로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도 자녀가 생기면 또 추가로 금리 인하도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결혼을 하면 0.1%포인트, 첫 출산 때 0.5%포인트, 추가 출산 때 한 명당 0.2%포인트씩 금리가 내려가는데 대출금리 하한선은 1.5%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내 집 마련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4.5%의 이자율을 제공하고 납부 한도도 100만 원으로 늘렸는데요. 가입 요건도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뿐 아니라 이 일반 청약 통장과 비교를 해도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확대하게 개편한 건데요. 기존에 이 통장이 있다면 새 통장으로 자동 전환이 되고요. 기존 가입기관과 납부 횟수도 모두 인정받습니다. 정부는 34만 호의 청년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과 맞물려서 연간 10만 명이 새 청약통장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누구나 이렇게 들으면 자, 손 들고 가입하고 싶어지는 주택 청약인데 나이 조건이 중요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만 19에서 34살까지 대상인데요. 하지만 청년 월 평균 임금이 250만 원에 불과한데 이미 집값은 너무 비싼 상황이라 정책 혜택이 청년층에서도 일부에게만 돌아갈 거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없는 청년들과 이미 집을 산 청년,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무주택 40, 50대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 청년들이 비싼 집값을 버텨낼 수 있을지 또 청년층에게만 혜택이 쏠리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아지는데요. 네,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1,875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죠. 빚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대출을 부추겨 가계빚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나옵니다. 또 청년층만 지원하는 건 40, 50대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많은데요. 그래서 정부는 34세 이하 나이 기준을 30대 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영끌을 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파격적인 안을 정부가 내놨는데요. 빚을 늘리는 건 아닌지 또 세대별 역차별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내년 초 출시 전까지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지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